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보님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택에 삼성 유치하시고 인천에 하이닉스 유치하시고 GTX를 만들어서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뭐 했습니까? 돈만 엄청 퍼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 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김문수 대통령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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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후보님 오시면 이거보다 10배, 20배 더 크게 목소리 내주셔서 이제 누원 후보 감독이 박수를 보여주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곳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가 명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로와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앞에서 택해 2번 뿌린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운데서 손을 잡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문수를 연호합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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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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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도봉 강북구 여러분,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협위원장들 계시죠? 우선 김재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좀 오세요. 김재석 국회의원 아시죠? 여러분의 동네 호박이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김재석 우리 의원님 모셨거든요.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오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선동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우리 선대위원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거대 김원필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진웅, 강북을의 박진웅 위원장님인데, 예. 그리고 노원갑의 현경병 위원님, 예, 현경병 위원장. 예, 현경병 위원장 왔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노원의뢰는 박한석 위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우선에 그동안 탄핵이다, 또 계엄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죠.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담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우리 북한산 도봉산처럼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이노한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 다들 오셨는데 큰 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제가 살아보면 교통이 제일 불편하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참 운동권에 있을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 마항동, 창동 이쪽에 쭉 살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좀 나았는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 이제 우리 아는 집안 친척도 전부 이쪽에 많이 살아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GTX 아시죠? GTX 우리 저 의정부 또 양주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우리 이쪽에 노원구를 거쳐가지고 또 창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창동 또 우리 저기 광운대를 역을 통해서 청량리 가는 GTX는 여기서 가면은 청량리까지 그저 한 5분 10분만 다 도착해버리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 타보신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 동탄에서부터 수서 또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데 22분 만에 도착하는데 GTX를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예. GTX는 이렇게 교통이 꽉 막히는 데는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시속 180km로 지하 150m로 지하 50m 내려가서 뚫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교통수단이 GTX입니다. 바로 이 노원구에 GTX가 노원구, 도봉구, 우리 강북구 GTX가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각 구별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제가 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한 경기도지사 8년 한 거 아시죠? 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거의 절반으로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지금은 바로 우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쭉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이 인허가 절차가 2배가 걸립니다. 이유는 노원, 도봉, 강북, 구청에서 했으면 끝내고 바로 해주면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 처음부터 또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행정 단축이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데 이 행정 자체를 구청에서 다 한 거를 또 시청에 가서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은 중앙이 규제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 서울시로 내려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구청으로 내려줘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아시죠?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몰라요 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은 것이 그린벨트 규제다 그러면 그린벨트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전부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국토부는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거 아시죠?
세종시에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몰라요. 그렇겠죠? 서울시청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은 저 중구에 있죠, 주로. 거기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누가 알겠습니까? 노원구청, 도봉구청, 강북구청이 잘 알겠죠? 거기서 제대로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위에 사람 못 믿겠다. 근데 만약 거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넣어야 되겠죠? 또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건 다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하고 있어 고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했던 거를 구청에서 했던 걸 또 시청 가서 또 하고 그걸 또 국토부 가서 또 하고 이런다고 세월 다 가는 겁니다. 맞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일을 해보신 분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너무 그 밑에 공무원을 못 믿고 자기들이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다 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골탕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더 빠르고 더 그 지역에 맞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땅이 좁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신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의정부에도 지금 신도시 계속하고 또 지금 양주에 가도 신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신도시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데서 더 쾌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경기도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상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고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산이 좋습니다. 지금 북한산, 도봉산, 저는 산에 등산을 자주 오는데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여기 노원, 도봉, 강북구는 교육이 또 좋기 때문에 많이 와 계시죠.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좋다 해서 많이 오셨죠. 근데 지금 공부 제일 문제가 뭐냐, 저는 과외라고 생각해요. 과외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봄 학교 들으셨습니까?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아이들 엄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이 만약 6시 7시에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밤 10시 11시에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를 봐주고,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럼 힘들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많아요. 요즘 교육대학, 사범대학 나온 분들이 아주 많죠. 임용고시 되고도 취업 못하는 분 많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부 학교에서 채용해 가지고 과외도 가르치고 또 돌봄도 해주고, 학교 수업만 하고 오후에 바로 점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 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대로 다 또 늘봄, 이걸 늘봄이라고 합니다. 방과 후에 돌봄, 늘봄, 그리고 아침에도 보고 봐드리고 저녁에도 봐드리는 늘봄 아시죠? 이거 지금 돈이 없어 많이 못한다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과외 없이도 아이들 안전하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반대쪽으로, 네네. 네,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한동훈! 예,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여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정책 뭡니까? 노주성입니다. 노쇼, 주도, 성장입니다. 호텔에다가 노쇼로 사기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사기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정책일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같이 현시에서 사는 생활인들을 무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커피집, 카페 사장님들을 폭리 취하는 물배로 모함합니다. 이재명 말대로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차리고 워렌 버핏도 커피집 차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말대로 하면 AI 필요 없고 다 커피집 차리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신윤 구태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셨죠. 지금
이 사람은 연설을 하는데 그냥 겁이 나서 연설을 못해요.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연설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데, 속에 말이죠, 이 방탄조끼를 입는데 저는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고 김문수! 저는 빨간 샤스 사나이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해요.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 그래서 검수완박 아십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게 검수완박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 도둑놈들이 판사도 자기 재판하는 판사도 다 없애버리고 탄핵하고 자기 수사하는 검사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숨어 다니면 여기 민성학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근처 우리 도봉구에 노원구 이쪽에 와가지고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제가 2번 가서 감옥을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요. 감옥에서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은 제 아내가 동과장으로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국가에서 밥 다 먹여줘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감옥에 가면은 모든 게 편안하고 방탄 유리도 방탄 조끼도 필요 없는 그곳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청문회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독재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독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못 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표 몇 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표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이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되겠죠?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아이들 과외 많이 안 하고도 학교 성적도 좋도록 할 수 있는 늘봄학교나 이런 교육개혁도 해야 되겠죠? 김문수가 교육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교통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죠. 그래서 김문수는 GTX를 비롯해서 철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안하고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사 잘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잘 돌아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아시죠? 할 수 있다 아십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제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준비됐습니까?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 큰 정말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께서 나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손한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앞서서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으로 누가 더 대통령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인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요. 3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를 막 마치고 나온 이재명 후보가 보낸 공보가 있습니다. 선거 공보, 집에 전부 다. 거기 한가운데 보면은 왼쪽에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엔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게 실적이에요. 한다는 건 공약입니다. 공약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제껴놓고 했다는 걸 한번 보세요. 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공 배달 앱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자,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한 사람이 했다는 실적이 신천지 쳐들어간다, 계곡 정비했다, 공공 배달앱 만들었다, 청년 기본소득 했다. 경기도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산업의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경기도고, 경기도지사는 그 선봉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적 중에 첨단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김문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거기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조입니다. 200.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있을 때 기획하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기공식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에 김문수 지사가 8년 동안 하면서 그걸 왕창 일으켜서 지금의 판교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의 메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김문수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녀왔습니다만 반도체는 현대 최고 디지털 산업의 쌀입니다. 그거 김문수 후보가 바로 도지사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도체 제1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여러분 수원에 가면은 광교 신도시라고 있죠. 알죠? 거기 꽤 잘 돼 있죠. 다들 뭐 그 최고의 주택단지인데 그걸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 뒤에 그냥 덮어버리고 끝인데 김문수가 8년 동안 광교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지금 그 엄청난 시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GTX 아시죠? 거기 뭐 교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GTX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은 저 있잖아. 아니 경기도에서 무슨 경기도 북남 서 동 이걸 뚫는 지하 50m 뭘 만든다고.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 GTX 1호선이 준공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했습니다. 내가 또 나서서 무슨 뭐 여러분 앞에서 유세를 하고 방송에 나가고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별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서서 경기도지사를 했던 사람으로 이재명은 안 되겠다. 김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문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입니다. 안보. 국방 안보. 도지사의 업무는 국방과 안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도지사 나올 때 사실 제가 권유를 했어요. 나 원래 안 나올래 했는데 아이 뭐 그 형님 오시는 거 보니까 도지사가 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 또 다르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불렀어요. 어떻게 할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문수야 네가 앞으로 대통령 꿈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하려면은 만약에 네가 경기도지사가 되기만 하면 더 이상 축복이 없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도지사에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국방안보도 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70% 80%가 경기도에 다 있다. 그러면서 제가 미 2사단이 경기도에 있고 미 7전략공군이 경기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그 8군 사령부도 평택으로 내려간다. 네가 경기도를 해라. 지사를 해라. 물론 제 권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를 맡으면서 국방 안보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고 한식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경기도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오산에 있는 질공군, 평택에 있는 미 이사단, 8군 사령 아무데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경기도에서 그 아래 우리나라 한미동맹, 한미연합의 어떤 최일선에 있는 이사단, 7공군, 8군 사령부, 미군 기지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한 번도 격려하지도 않았다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아까 김문수 후보께서 이 나라가 자칫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독재가 된다, 사법부가 대통령 그 밑에서 복속이 된다, 도무지 대법관을 말이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재명 능해요. 나 그거 난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취소시키고 야단쳤어요. 이런 엉뚱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며칠 전에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으로 우리나라가 자칫 총통제가 될 위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총통 뭐냐? 대통령이, 총통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거는 재판을 끝내서 면소 판결 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대통령 기간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고, 그걸로 끝내나 그랬더니 대법원을 자기네 기왕에 있는 대법관을 내쫓지 못하니까 14명을 30명으로 늘려서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서 대법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도 법관으로만 하면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졸개들을 갖다 거기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만든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든 우리나라 경제입니까? 어떻게 만든 우리나라 안보입니까?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김문수를 외칠 테니까 같이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신 손학규 전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문수는 승리합니다. 다가오는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어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승리를 위해 모두 함께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